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RWA와 법률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RWA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미국 사례를 제가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살펴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WA가 대체 뭐냐?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컨셉은 발행은 이제 온체인에서 합니다. 발행을 온체인에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소유권의 표창을 블록체인상의 기록으로서 한다는 것이고, 유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체인상에서 이제 매매 체결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온체인상에서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자는 그런 이제 컨셉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RWA XYZ라는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요. 이 스펙트럼이 지금 이렇게 5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모델 1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을 이제 하는 것이 오프체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이제 표창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 오프체인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온체인상 거래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오프체인상에서 이제 소유권이 표창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증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증권을 이제 주식을 사게 되면 그 기록이 전자장부에 기록이 되는데, 그 전자장부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체인은 아니기 때문에 오프체인상에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트랜스퍼가, 그러니까 가치 이전이 또 온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는 이 형태가 모델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토큰화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제 가장 초기에 토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이제 모델 2인데, 모델 2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 표창이 온체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갖게 되죠. 그럼 이 모델 2는 그러면 이 밸류 트랜스퍼까지 온체인에서 이루어지게 되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오프체인에서 우선 이루어지는 것을 시초로 해서 이제 모델 2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을 우선은 온체인상에 기록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법적 효과는 장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밸류 트랜스퍼 역시도 2가지 형태로 모두 병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온체인상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할 수도 있지만 오프체인상에서도 서로 간에 매매 체결이 이루어져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까지도 효력을 인정해주면 그건 우리 모델 3라고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스펙트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가게 되면 이제 온체인상에서만 발행을 하고 그 소유권의 기록이 온체인상 기록만으로도 입증이 되는 형태. 그리고 이때 밸류 트랜스퍼는 마찬가지로 2가지 병행해서 가능한 방식을 이제 모델 4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크나이제이션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아마 모델 5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소유권의 증명이 온체인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밸류 트랜스퍼도 온체인상 거래만으로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델 5가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자산이 토큰화돼서 덱스나 디파이를 통해서 거래가 되더라도 그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제 거래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델 5입니다. 토큰 증권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큰 증권이 사실 RWA의 어느 한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 증권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STO냐 토큰 증권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큰 증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구현하게 될, 그리고 2023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따르면 인정되는 그런 토큰 증권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큰 증권과 그럼 RWA는 뭐가 다르냐?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RWA는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국가가 한 군데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뭐 심지어 파나마의 중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도 있죠.
그리고 법적 성질은 저는 대부분은 증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이 아닌 일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형태 발행되는 대부분은 증권이고, 특히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미국 사례 같은 경우도 증권의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당연히 이제 증권으로 한정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제 사실상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법적 성질은 증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RWA는 사실 이제 프라이빗 체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퍼블릭 체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멀티 체인을 지원하는 RWA도 많다는 게 조금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향후에 허용될 토큰 증권은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프라이빗 체인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자산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트레저리, 그 정부에서 발행한 그런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토큰 증권은 지금 현재 허용된 것만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고 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뭐 조각 투자는 토큰은 아니지만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 허용된 것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작권이 또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RWA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증권 형태가 있고, 특히 펀드를 토큰화한 경우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토큰 증권은 수익 증권이나 투자계약 증권으로 지금은 한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RWA는 결과적으로 이제 오프체인에 존재하는 어떤 자산을 토큰화해서, 그러니까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기록도 온체인에 하고 소유권의 이전도 온체인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만약에 이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유통이 온체인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먼 장래에는 디파이에서 거래하는 구조까지도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RWA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현재 토큰화된 국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나 스텔라, 폴리곤, 솔라나, 그리고 베이스 같은 다양한 이제 체인 하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RWA는 왜 하냐? 뭐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산 소유자가 비유동적인 자산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의 이전이 온체인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기록의 관리가 매우 편리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해서 중간 비용,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어떤 교섭 비용이나 또 중간에 이제 대리자 비용 같은 것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두 개의 펀드, RWA 형태로 발행된 펀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들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먼저 프랭클린 온체인 미국 정부 자금 펀드입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발행을 한 것이고, 조금 제가 이제 두 번째 보낸 PPT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프랭클린 온체인 미국 정부 자금 펀드이기 때문에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미국과 해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수탁자 같은 경우는 JP모건 체이스입니다. 이게 펀드기 때문에 이제 물론 디지털 형태로 발행된 것이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펀드이고요. 펀드의 기본적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하면 그 자금을 수탁자인 은행에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행이 보관을 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자산운용사가 국채를 매수하고 또 매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발생된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디지털은 대체 왜 붙은 거냐, 온체인은 왜 붙은 거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뒤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되게 특이하게 이 디지털화된 펀드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투자자 설명서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앱 서비스를 통해서 매도와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앱 서비스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제공하는 이 자금 펀드 같은 경우는 벤지라고 하는 앱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벤지라는 앱을 이제 투자자들이 깔게 되면 그 앱을 통해서 이제 펀드를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 펀드는 스텔라와 이더리움, 그리고 베이스 체인, 아발란체, 폴리곤, 아비트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그리고 이제 현금을 투자 자산으로 합니다. 여기에 이제 99.5% 이상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고, 이 주식의 매도와 매수는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가 앱을 깔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매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여기서 이제 투자 대상이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그 네트워크 언급된 그 블록체인들은 투자 대상과는 전혀 무관하고 장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기반 체인의 소유권자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그 소유권자가 이전된 내역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역할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활용하는 것은 블록체인 통합 시스템인데요. 펀드와 이전 대행인이 사용하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완전한 거래 내역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데이터는 블록 익스플로러 탐색기를 통해서 모두 데이터가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럼 이때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공개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뭐 이더 스캔 같은 거 깔게 되면 이제 데이터 공개가 되죠. 그것처럼 어떤 그 명의자는 암호화돼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갑 주소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전 거래 내역 자체는 우리가 다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탐색기를 통해서 대중에게 거래 내역이 공개된다는 점이 좀 특수한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관하느냐? 개인정보는 별도로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록체인 통합 기록 보관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활용하는 이제 체인은 퍼블릭 체인이긴 하지만 퍼미션드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미션 리스트가 기본 컨셉이긴 하지만 이때 금융 상품에서 적용되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허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허가의 주체는 여기 이제 자산 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통합 기록 보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 권한은 이 자산 운용사에게만 이제 부여가 되고 이 자산 운용사에서 지갑을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승인하고 그 승인된 지갑을 통한 거래만 유효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럼 오전송이 되면 어떡하느냐, 또는 이제 오입금이 되면 어떡하느냐, 또는 침해가 일어나서 잘못된 거래가 발생하거나 해킹이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이럴 때는 여기서 통합기록 보관 시스템을 통해서 그 기록 내역을 바로 삭제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블록을 통해서 이제 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블록에 적절한 내용을 추가해서 무단이나 오류가 있는 거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여지는 이 펀드들 같은 경우 굉장히 특수하게 디지털 지갑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가 이제 블록체인 지갑을 바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우선은 사업자가 호스팅하는 지갑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지갑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인 거래 방식과 동일하게 개인 키와 퍼블릭 키 두 가지가 다 키쌍으로 제공이 되어지고 이 키쌍을 모두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보관 주체는 이제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우선 이제 사업자가 제 호스팅한 지갑을 사용할 때 이때는 이제 사업자가 이 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관리 지갑, 그러니까 투자자가 직접 원하는 지갑을 활용했을 때는 투자자가 직접 이 지갑의 이제 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키와 퍼블릭 키 모두를 이제 직접 관리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만약에 어떤 지갑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 지갑이나 붙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퍼미션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운용사의 승인 하에 어떤 투자자가 자기가 원하는 지갑을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지갑 자체는 당연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호환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에이전트가 직접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갑을 연결을 하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직접 자기가 사용하던 그 지갑을 가지고 펀드 증권, 토큰화된 이제 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전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제 자산관리사는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호스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공하는 지갑을 사용한 투자자에게는 이제 서비스 주체인 이제 관리 주체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직접 키를 관리하게 되고 투자자가 사용하는 지갑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키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멀티체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체인을 이제 승인을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멀티체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체인을 지원한다는 거고 지금 현재는 폴리곤과 앱토스, 아발란체, 아비트럼, 이더리움, 솔라나, 베이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투자자가 토큰을 이제 매수한다. 그러니까 펀드를 매수하게 되면은 스텔라 네트워크의 지갑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텔라 형태로 이제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에 예를 들면 내가 펀드 100주를 샀다. 스텔라 네트워크 상의 지갑에 이제 100주의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폴리곤 형태로 이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에 발행이 됐던 스텔라 네트워크 상의 토큰은 소각이 되고 폴리곤 네트워크 상에 이제 100주가 추가로 민팅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면 이런 추가적인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생성될 수 있느냐, 더 확장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투자자 설명서에 따르면 네트워크 적합성은 어떤 기준에만 충족을 하게 되면 추가로 또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호환이 잘 되고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뛰어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폴리곤이나 앱토스나 뭐 아발란치 이외에도 더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다만 내 기준은 사전에 이제 허용을 해야 된다,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비,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지갑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주체가 관리하는 지갑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를, 그러니까 가스비를 이용자가 내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굳이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갑 안에 채워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지갑을 사용했을 때는 그 네트워크 수수료를 그 지갑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유효한 거래가 발생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이제 위즈덤 트리 MMF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 스텔라와 이더리움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중앙 예탁 기관인 DTCC에서 이 위즈덤 트리와 함께 이제 호스팅 앱을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는 이제 DTCC라고 하는 중앙 예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민팅과 배포, 토큰 배포까지 하고 소각이나 발행 그리고 유통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예탁기관이 이제는 이제 토큰화된 사업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기능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구조화를 하고 토큰나이제이션 하는 역할을 한 다음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발행된 토큰을 직접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나중에 2차 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때 대비해서 이런 유통과 관련된 기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DTCC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블록체인 사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즈덤 트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던 프랭클린 템플턴보다는 조금 더 중앙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 장부를 하나를 만들고 그 공식 장부의 기록이 유효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블록체인상 기록을 이제 이렇게 병행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기록이 차이가 있을 때는 무엇이 우선하느냐? 우선은 서면으로 작성된 공식 장부의 기록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위즈덤 트리에서는 하루에 2번씩 이 내용을 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토큰 증권이 도입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산원장 기재하는 이 토큰 증권 형태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간이 신설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발행과 유통 중에 어느 쪽에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것이냐. 우선은 지금 현재 이 그림상으로는 발행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유통 단계에서는 현재로서는 KRX나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오프체인 형태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획하고 있는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분산 원장에 발행 내역을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통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김재섭 의원 그리고 민병덕 의원실에서 이제 토큰 증권과 관련된 추가적인 입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향후에 입법을 통해서 실제 이제 실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토큰 증권의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RWA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RWA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RWA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지갑을 활용한 양도와 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A 지갑을 통해서 B 지갑으로 이전하는 형태가 가능한 구조인데 토큰 증권 하에서는 지금 지갑을 실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지갑을 붙일지 말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퍼블릭 체인 같은 경우는 RWA에선 분명하게 허용이 되고 있고 멀티 체인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금 토큰 증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인 간의 이제 차이점이 굉장히 큰 측면이 있습니다. 권리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발행은 이제 토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하고 외부 장부를 통해서 중복 기록하는 것이 지금 보셨던 RWA 형태인데, 우리나라에서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이 이제 관리하는 분산 원장 방식이 도입이 되면 그때는 외부 장부 상관없이 블록체인 기록만으로 소유권 기록을 인정해 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산 원장의 효력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토큰 증권이 조금 더 진보적인 측면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RWA 같은 경우는 발행하고 있는 그 증권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채무증권도 있고, 주로 앞서 보셨던 것들은 펀드죠. 지분증권 형태도 있고, 실물을 아예 토큰화한다라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공모 발행을 기초로 해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한정적으로 발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극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제 향후 과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오픈 소스를 기초로 해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외국의 경우인데요. 어쨌든 이제 프라이빗 체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장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투명성이나 공개성에 있어서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좀 더 뛰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도 측면에서도 훨씬 더 높고, 또 해외에서는 최근에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특수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DTCC가 중앙 예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토큰 민팅 서비스와 전체적인 이제 서비스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제화 단계에 있고 또 제출된 법안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이제 발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때 조금 더 개방적인 형태로 이제 입법이 된다거나 또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향후에 이제 방향성이 잡힌다면 국가적인 경쟁력 차원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주류 금융 회사들이 RWA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토큰 증권 입법이 이제 내년 초 내지는 중반에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봅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 RWA와 관련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